한국의 경제 발전이 공업 분야에 국한되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과거 한국은 농업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인구가 농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인구들이 도시로 수출 기업으로 이전을 하는 그런 인구의 이동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에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 보면 도시와 공업의 발전도 중요한 정책이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농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한 국가의 목표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시와 농촌, 그리고 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되겠죠. 이러한 균형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나온 정책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농촌의 진흥을 위한 정책입니다. 1970년대에 바로 새마을 운동이 정부의 지원과 사회운동을 결합하는 성격으로서 탄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새마을운동은 공업정책과 달리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원을 하되 농민들의 자발성과 함께 결합하는 그러한 형태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들의 생활 수준을 도시 못지않게 높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새마을 운동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In order to rid itself of its poverty, Africa must adopt Korea's new community movement as its role model. 아프리카 국가들은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전 세계, 특히 개도국에 많이 소개되고 있고요. 정책 확산뿐만 아니라 필요한 재원과 자원,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새마을 운동이 점차 잊혀가고 있지만 전 세계 개도국에서는 새마을 운동이 새롭게 부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운동은 농촌 근대화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크게 두 가지를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 환경 개선인데요. 도시에 비하면 농촌은 낙후되고 또 발전되지 못한, 그리고 비위생적이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농촌에 건설 자재를 제공을 하고, 다시 말하자면 시멘트, 페인트, 철강 같은 건설 자재를 제공하고, 그 주거 환경에 필요한 작업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당시에는 농촌에 많은 주민들이 풍부한 노동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다리 건설이라든지 도로, 그 다음에 주택 건설과 같은 수요는 있지만, 그리고 노동력도 있지만, 문제는 건설 자재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농촌이 필요한 것만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건설 자재고요.
나머지 도로를 건설할 것인지 다리를 만들 것인지 이러한 결정은 각 마을의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회의하고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하에 30만 개의 마을이 정부의 물질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그리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동을 가해서 마을에 필요한 건설 사업을 추진을 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두 번째 사업 내용은 바로 농업의 기계화가 되겠습니다. 비록 농촌에는 많은 노동력이 있지만 농업 노동이 고되고 또 많은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없애고 농민들이 농촌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기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농촌에 많은 기계를 제공을 했고요. 이러한 트랙터라든지 컴바인이라든지 이런 기계 설비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지의 조정이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5,000년 동안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정형화되고 규격화된 것이 아니라 비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트랙터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과 농민 간의 농지를 서로 보유 농지를 서로 교환함으로 해서 보다 더 정형화된 규격화된 농지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한 농지 조정을 개인에게 맡기게 된다면 개인들 간의 어떤 이익의 충돌과 대립으로 인해서 원활한 농지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그 농촌의 주민들의 자발적인 회의를 통해서 또 그것이 부족하다면 군이나 업, 면의 지방 관료들이 참여를 해서 합리적인 농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농촌 지원을 보다 더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기구는 바로 농협의 출범이 되겠습니다. 농협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의 기계화를 위해서는 트랙터라든지 컴바인이라든지 많은 농업 기계들이 필요한데 농민들이 당장 돈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협은 하나의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농민들이 필요한 자본을 대여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농민들이 그 돈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서는 수출기업과 마찬가지의 저금리로 농민들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농협입니다. 농협은 단순히 은행이 아닙니다. 그런 금융사업 이외에도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시장으로 잘 판매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돕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전국 방방곡곡에 농협이 설치한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보다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농법도 개발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농협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농협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면서 판매회사이면서 또 농업기술개발연구원의 역할을
총체적으로 하고 있는 농업지원종합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촌을 지도하기 위한 또 다른 제도화를 소개한다면 새마을공장이 되겠는데요. 전국 방방곡곡 농촌에 새마을공장을 건설하였다는 것입니다. 공업 분야에서는 국가가 도시에 큰 대규모의 공단을 설치했습니다. 그리하여 초기에는 서울의 구로공단, 그 다음에는 경상도의 구미, 창원, 마산 지역에 주로 수출을 담당하는 기업들에게 보다 더 유리한 생산에 필요한 여건을 집약적으로 마련해 주기 위해서 공단을 설치를 했고 그게 공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러한 공장들은 주로 도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민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공장이고요.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그 공단에서 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마을마다 조그만 소규모의 공장들을 설치함으로 해서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농업 이외에도 또 다른 부가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마을 공장 사업은 수출뿐만 아니라 한국 국내 시장을 위한 상품 생산에도 기여를 했고요. 새마을 공장 사업은 오늘날 전 세계 많은 개도국에서 도입을 해서 농촌에서 농업뿐만 아니라 공업과 같은 경제 생산을 하는 그런 복합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